오늘 이야기할 건 뭐 전에도 좀 이야기한 건데, 이 의사결정학의 어떤 개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자. 간단하게.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양자냐 입자냐 이 중에서 양자를 선택한 것이다. 구조로는 말하면 양자는 질이고 이건 입자다. 입자는 껍질 있는 딱딱한 거다. 양자는 껍질이 없고 틈이다. 이건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얘는 유방이고 얘는 항우다. 삼국지를 보더라도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팀이 있어야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팀으로 가는 게 양자 개념이다. 이쪽은 입자 개념이다. 근데 이쪽은 바둑이고 이쪽은 장기다. 이쪽은 어떤 보상을 받는 거고 이쪽은 어떤 주도권을 잡는 거다. 이쪽은 단기전이고 이쪽은 장기전이다. 이쪽은 링 위의 어떤 제한된 구역, 링 위에서 권투를 한다면 입자가 이기지. 당연히 이긴다고. 이거는 열린 공간, 또 야구라면 그 입자는 링 위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냥 센 놈이 이겨. 그러니까 센 놈을 데려와야 된다고. 입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잘한 애들을 스카우트하는 거야. 근데 삼성이 이제 좀 입자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잘하는 애들을 스카우트해 온다고. 이 잘하는 애들을 그냥 모아놓으면 된다. 이게 입자 개념이고, 이 양자 개념으로 보면 스티브 잡스라면 잘하는 애들 데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잡스 자신이 잘해야 돼. 팀을 잘 지휘해야 된다고. 우리는 입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멍청해도 총리를 잘 뽑아놓으면 된다. 한국에는 이런 항상 신화가 있어. 한국 사람이 대통령은 김영삼처럼 멍청하고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대통령은 멍청한데 훌륭한 재상, 훌륭한 장관 이런 환상이 있거든.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한겨레에서 뭐 최고의 내각 이렇게 해서 뚝 적어놨는데 보니까 총리 손학규라고. 그래서 뒤집어질 뻔 알았어. 뭐 정동영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뭐 김건태 뭐 이런 사람들. 진짜 답답한 사람만 쫙 모아놨어. 그건 최악이고, 그건 전형적인 입자의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 막 이런 힘 좀 쓰는 천하의 그 맹장들을 모아놓으면 최악의 콩가루 집단이 된다는 거지. 축구를 하더라도 독일처럼 조직력으로 해야지 그냥 메시하고 네이마르하고 잘하는 애들 모아놓는다고 해서 강팀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이번 아시안게임도 차라리 한국의 한 팀을 보내는 게 국가대표를 보내는 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 삼성이나 넥센한테 보내면 그게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다고. 콩가루 집안은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야구는 좀 다르지만 축구는 더 그렇지. 이런 두 개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가 이쪽이 갑이다. 이쪽은 작은 싸움, 큰 싸움. 이쪽은 어떤 제한된 구역, 링 위처럼 닫힌 공간, 이쪽은 열린 공간. 이렇게 해서 둘 다 필요하다. 근데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 이 둘 사이의 어떤 시소 게임이라고. 항상 한 번은 이쪽이 이기고 한 번은 이쪽이 이긴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쪽이 이겨. 이쪽 한 번이면 이쪽 두 번 이겨. 항상 이쪽 애들이 뭔가 새로운 뭔가를 들고 나오면 이쪽 애들이 조직력으로 제압을 해.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21세기란 이 시대가 스마트 시대인데, 스마트 시대가 이 양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 기업을 하든 전쟁을 하든 정치를 하든 예술을 하든 이제는 이 양자 개념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도 보면 구글이 다국제군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 삼성은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애플도 입자 개념에서 못 벗어나. 충분히 못 벗어났다. 그래서 구글에게 밀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만 잘하면 된다. 근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이기려면 사실은 미리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길 수 있는 장소로 자기가 이동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자기가 불리한 지형에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러므로 이 전술은 필연적으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여수에서부터 계속 후퇴해서 그 진도 앞바다까지 벽파진 앞에까지 명량까지 온 거라고. 자기에게 유리한 지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유리한 시간과 공간의 장소를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팀플레이고 동적 균형이라는 거지. 구조론의 정답은 동적 균형이다. 동적 균형이 뭐냐면 어떤 통제가 가능한 상태로 끌고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제휴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다국적군이 또 한 놈한테 깨지는 경우도 많아.
그 통탁을 토벌하러 갔던 16로 제후군이 박살난 것처럼 다국제군이 응성하게 해서 진다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야 돼. 그것을 한 사람이 한신이라는 거예요. 한신이 항우를 잡을 때는 신변매복을 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장소와 타이밍을 정해놨어. 무조건 이걸 한다고 이걸 이기는 게 아니고 동적 균형을 이루어야만 이긴다. 그러니까 팀이 제대로 돼야만 이긴다. 그래서 21세기의 어떤 최종 결론은 첫째는 양자론이고 두 번째는 동적 균형이고 세 번째는 1인칭 주체적 관점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항상 일반 대중들이 자기 스스로 이 입자 포지션에 서려고 노력을 해. 이 포지션을 안 가려고 한다고. 의사결정을 안 하려고 해. 그건 이제 어떤 진화 과정에서 얻은 본능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상부 구조에 의해서 지배되는 동물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집단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보면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을 해.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선택은 자기한테 손해되는 선택이야.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걸 잘 뒤집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결정한 걸 자기가 뒤집은 적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쓸데없이 일관성을 가진다고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계속 밀어붙이는 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재빨리 바꿔야 된다고. 사람들은 집단의 어떤 구성원으로 하부 구조로 종속되려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을 한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찌르고 들어가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럼 이제 불리한 선택이 뭐냐면 세상을 생존 경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생존 경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영리하고 야가 빠졌고 어떤 강자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경쟁 구도를 만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어떤 자본주의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의식에 의해서 조정을 받은 자기에게 불리한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유태인들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야. 걔들 굉장히 경쟁을 안 한다고. 걔들은 자기들끼리 경쟁 안 해.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 최초로 퍼뜨린 사람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이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나온 게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을 사회 진화론 이런 허소를 해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에 서 이제 인종주의 이런 게 나오고 그 당시로는 굉장히 심했어. 그런 인종주의적인 생각이 지금에 비하면 옛날에 얼마 전에 내가 68년에 만든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수준이 낮았어. 지금으로 봐서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았어.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화는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종주의를 깔고 가는 거라고. 인종주의를 반대해도 인종주의를 깔고 들어가면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해놓은 거야. 지금 같으면 굳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인간과 동물은 굉장한 차이가 있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 근데 그게 인종차별이거든. 그게 영화 내용에는 동물과 인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흑인과 백인이라고. 원작 소설을 쓴 작가도 백인 포로가 황인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보고 백인이 황인종의 포로가 된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혹성탈출을 영화로 만든 거야. 그래서 혹성탈출에 나오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은 사실 일본인이야. 원작 소설의 작가가 2차 대전에서 백인 포로가 일본인한테 감시받고 있는 걸 보고 우월한 백인이 열등한 황인종에게 감시를 받더니 이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영화에는 이제 침팬지로 바꿔놨지. 근데 사실은 그게 일본군을 의미한다고. 그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인종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보편적인 생각이었어.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도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거나 어색함을 느낀다거나 또는 우쭐대려고 하거나 잘난 척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다 사회관계 안에서 어떤 이런 경쟁 구도 안에서 포지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근데 그런 포지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이미 실패라고. 그 자체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야. 사이코패스들은 이기지. 그래서 걔들 돈을 잘 벌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생존 경쟁 이기려고 그러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도박판에서 돈을 따려고 하는 놈들은 그 도박판 자체에 애착을 가진 놈이라고. 주식을 하든 도박을 하든 전쟁을 하든 이기려고 하는 놈들이 오히려 그 자체에 애착을 가져. 전쟁이라고 치자.
자기가 베테랑 군인처럼 막 나는 다 이겨. 전쟁 과학 있잖아. 그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만 사실은 전쟁 그 자체에 자기를 하부 구조로 종속시키고 전쟁을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영화에도 항상 나오지만 그 전쟁의 광기에 빠져 있는 그 자기가 베테랑 군인인데 이 햇병아리들, 이 애송이들, 너희들이 전쟁을 알아! 나야말로 전쟁을 알지. 이런 놈들이 사실은 전쟁을 자기 아버지로 아는 놈이라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전쟁에 자기를 갖다 바치는 거야. 그렇게 이들은 자기들 주장하기는 나는 살아남아서 성자야, 난 강해, 난 강자야 그러는데 그 의식의 내면을 보면 의존하고 있어. 자본주의적인 생존 경쟁에 막 몰입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야 돼. 나는 강자야, 난 부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진짜로 쿨한 놈들은 유태인 놈들이에요. 유태인은 자본주의 골수를 다 빼먹으면서 자본주의를 존나 욕해. 그 유태인 원래 다 사회주의자야. 그래서 자본주의 존나 욕하면서 자본주의를 다, 골수를 다 빼먹어. 그 새끼들은. 희한한 놈들이야. 하나하나 만나보면 다 자본주의를 막 혐오해. 천하에 더러운 게 자본주의야 하면서 자기 돈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약간 사이코패스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의리광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박에서 진짜 돈을 따고 튀는 놈이 유태인이라는 거야. 도박꾼은 도박을 정오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 도박사다 그러면서 도박판에 애착을 가진 놈들은 결국 도박판에 다 털려. 인생을 털려. 그 뭐 타짜 이런 데 보면 나오기 그 타짜의 모델이 된 원래 인물이 있거든요. 그 사람 마약에도 빠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돈을 잘 따는 사람인데 도박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도박을 끊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그 심리적으로 이미 그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도박을 극복하긴 했지만 계속 그 허영만 만나가지고 도박 이야기 하면서 그게 막 내가 옛날에 날렸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돈을 다 끌었는데 여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 이런 생존 경쟁을 막 그 강조하고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떤 게임의 안에 의존하고 심리적으로 그 판 그 자체와 밀접한 관계, 팽팽한 관계를 원한다고. 다시 말해서 이기려고 한다는 건 자기 핑계고 실제로는 긴장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에서 벗어나면 내가 이게 못 살아. 그래서 다시 결국 이제 쪼는 맛을 봐야 돼 하고 하면서 하트를 쪼고 있는 거라고. 세상을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허약하고 그 무의식을 조정을 받고 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이미 지배당하고 있다. 판 그 자체에 지배당하고 자기가 소속된 어떤 집단에 조종당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많아. 뭐 농부든 시인이든 음악인이든 다 자기가 소속된 어떤 집단에 정신적으로 이미 세뇌돼 있어. 그래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고 그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 근데 겉으로는 내가 강자다, 난 이겼다 하고 막 굉장히 잘난 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주변에 계속 있다가는 탈탈 털리고 만다. 사회에 빈부차가 있고 계급차가 있는 이유가 이 강자가 약자를 착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약자들이 의존심, 그러니까 어떤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으려는 그런 심리가 오히려 약자들을 계속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강자들은 조지소로서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은 돈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치면서 돈을 혐오한다고. 막 기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막 자본주의를 막 미워하고 부자들을 세금 더 걷어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못된 짓을 다 해. 굉장히 그 쿨한 놈이잖아. 돈의 노예가 아니잖아 그 양반은. 내가 얘기는 그 양반은 진짜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지. 돈을 이렇게 멀리하는 거야. 근데 돈을 다 벌어가. 근데 워런 버핏은 돈을 이렇게 벌어가는 놈이야. 그래서 구두쇠고 낡은 신발 신고 다니고 집도 낡은 작은 집에 살고 그 워런 버핏은 내가 봤을 때 진짜 돈을 좋아하는 놈이고 조지 소로스는 돈을 싫어해. 근데 돈을 다 벌어. 그런 놈들이 진짜 이상한 놈이라는 거지. 워런 버핏은 생존 경쟁을 안 한다는 거지. 갖고 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은 생존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워런 버핏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갖고 놀아. 한 차원 위에 있다는 거지. 조지 소로스는. 그런 놈 진짜 뭔가를 아는 놈이고 무서운 놈이라는 거지. 사회에 계급차가 존재하고 빈부차가 존재하는 건 역으로 그 조지 소로스 같이 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번에 노숙자한테 팔씨름에서 이긴 사람한테 $50 준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100 준다 그랬나?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이제 이긴 사람 흑인이고 진 사람 백인인데 둘 다 노숙자야. 그래서
팔씨름 대결을 적석에서 했는데 흑인이 이겼어. 그래서 자기가 이겨서 $100 상금을 받아서 패배한 사람한테 $50를 준 거야. 돈을 나눠 가진 거라고. 근데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감동했는데,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노숙자인 거야. 자기를 그 계속 긴장 상태에 두려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지. 그런 무의식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월드컵을 해서 한국이 일본에 이긴다고 아무런 나한테 이득이 없다고. 그런데 미친 듯이 한국을 응원하잖아. 그래서 한국 이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지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그건 무의식이라고. 자기도 왜 그런지 잘 몰라.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주식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망한다는 거지. 주식 투자는 조지 소로스처럼 돈을 협오하면서 해야 돼. 아, 난 돈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갖고 논다는 기분으로, 아, 쟤들은 하수니까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까? 뭐 이런 기분으로 해야 돼. 나한테 돈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강해. 나는 투자를 잘해. 나는 돈을 벌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아주 쿨하게 돈을 아주 벌레 보듯이 하면서, 아, 난 돈 필요 없지만 좀 한번 가르쳐 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도 디자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아,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모르지? 한 수 가르쳐 줄까? 이런 거지. 내가 디자인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심 있어서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집단과 자기를 긴밀한 상태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긴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긴밀을 한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이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는 거지. 정치인들도 대부분 보면 그런 식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만들려는 심리 때문에 진다고. 이번에 박영선도 보니까 막 그 평소엔 잘하다가 임시대표 딱 시켜주니까 갑자기 또라이짓 하잖아. 그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왜 평소대로 안 하고 그러냐고. 긴밀하게 하려는 심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난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난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손인데 한마디 해줄까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정치는. 진짜 난 정치를 사랑하고 막 그 정치로 이겨보고 싶다고 하는 순간 안철수가 되는 거라고. 그 우리도 국민들도 안철수를 지지한 게 뭐야? 쟤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놈이다. 노무현도 원래 정치에 별로 관심 없잖아. 이기는데 별로 관심 없잖아. 쿨한 놈이라고. 진짜 관심 없어. 안철수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존나 관심이 많았어.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는 걸 좋아해. 뭔가 내가 봤을 때 열등감이 있어. 그 명계남 씨도 보니까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일을 맡으니까 갑자기 좀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 경직돼가지고 새 정치를 해야 돼. 갑자기 막 오바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고.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안철수는 원래 평소대로 하면 대통령까지 됐어. 근데 평소대로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힘이 들어간 거라고. 그런 게 무의식 상태에서 그 어떤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때문에 오판을 한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을까? 오르기 때문에 산 게 아니고 그 주식을 사야 뭔가 팽팽해지는 거예요, 집단하고. 또는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 너무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일단 아무 거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언젠가 이 주식이 오르겠지 하면서 전혀 안 오르는, 속된 말로 개잡주를 사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회피해서 도망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막 쓸데없이 단타를 친다고. 너무 거래를 많이 하는 거지. 그거는 계속 자기를 그 팽팽한 긴장 상태에 두려는 거지. 객관적으로 쿨하게 차갑게 현실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집단의 어떤 하부 구조로 종속시키려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이고, 그걸 역이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냥 쿨하게 보면 돼. 이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유태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유태인이 되어버리면 최악으로 치닫는 거지. 그래서 유태인은 소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중국인이라면 대집단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중국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유태인은 좀 긴장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 중국 사람들은 그냥 야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근데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한대. 우리나라 사람 막 흥분해서 막 한민족 단결 승리 그러고 있는데 일본 사람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민족이 뭐지 가 모르고 막 일본 사람한테 독도 누구 땅이냐고 뭐 절대 하세요 그러고 막 우리나라 사람 독도는 우리 땅이야 막 그런데 일본 사람 알아서 하세요. 별 관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나라가 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아.